여러분은 칭기스칸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인류 역사상 최고로 넓은 영토를 차지한 정복자일 겁니다. 몽골군이 맹위를 떨친 건 바로 기동력 덕분이었죠. 과거 병사들이 생존을 위해서 무거운 방어구를 착용했던 것과 달리 몽골족은 최소한의 보호 장비만을 착용해서 욕포와 살상 도구를 챙기고 전선을 누볐습니다. 과거 정복자들은 기동력과 무력을 통해서 영토를 획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복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현 시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전쟁은 매 순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기업들은 영토에 야욕을 부리기보다는 사람들의 집중력과 주의력을 뺏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집중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기업이 결국 모든 것을 얻기 때문이죠. 포브스가 선정한 2020년 전 세계 10대 브랜드 가치 순위를 비교해보면 구글이 2,075억 달러로 세계 2위에 올랐고 페이스북은 703억 달러로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의 29%를 차지하고 있죠. 2021년 한 해 광고 매출은 2,095억 달러에 달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250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구글 전체 매출이 약 300조 정도니까 82%는 광고에서 나온 거죠. 페이스북은 같은 해의 광고로 1,149억 달러, 약 138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는 전체 매출의 98%에 해당합니다. 오직 광고만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텔레비전 광고는 자금이 넉넉한 기업들만 차지할 수 있는 시소 자원이었죠. 애초에 광고 자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몇십 초 그 짧은 시간을 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콘텐츠의 팽창과 함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졌고 광고 단가도 아주 저렴해지면서 타겟 광고의 효율성이 눈부시게 높아졌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근본 원인은 사람들이 플랫폼과 콘텐츠에 중독돼 있다는 거죠. 세계 최고의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예로 들면 로그인 상태로 이용하는 사용자가 한 달에 200억 명이 넘고 채널 숫자는 3,100만 개에 달하고 매 분당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컨텐츠는 500시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중독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성인 가운데 95%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하죠. 같은 조사에서 미국은 81%, 일본인은 66%만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것은 한국이 IT 강국으로서 지위를 견고히 다지고 미래의 패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심각한 중독을 야기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플랫폼과 수많은 콘텐츠가 주는 순기능을 누리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하려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꼭 이해해야만 합니다. 알고리즘의 목적은 사람들의 성장이나 발전을 돕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시청 시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플랫폼의 시청 시간이 높으면 광고 수익도 커지게 되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최근에 들어서 온갖 음모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쇼킹한 거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둥근가요? 평평한가요? 그럼 정말 초등학생도 지구는 다 둥글다라고 할 겁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지구가 구체로 생겼다는 것을 봤을 테니까요. 하지만 NBA 유명 스타 카이리 어빙은 2017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날조한 거고 지구는 사실 평면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주장했죠. 텍사스 테크 대학교의 애슐리 랜드론 교수는 2017년 평평한 지구 국제 컨퍼런스에 찾아가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 30명을 인터뷰했어요. 재밌는 사실은 29명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게 됐다고 했고 딱 한 명만 유튜브가 아닌 딸과 사이를 통해서 지구 평평설을 알게 됐다고 말했지만 심지어 딸과 사이도 유튜브를 보고 지구 평평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사실 30명 모두 직간접적으로 유튜브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2015년도부터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는데 이는 유튜브에 지구 평평설 영상이 계속 올라오던 시기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음모론 관련된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다가 유튜브 추천으로 지구가 평평하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을 보게 된 거고 반복되는 시청 끝에 지구가 평평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구글에서 유튜브 알고리즘을 만들던 컴퓨터 엔지니어 기용 샤스롯은 유튜브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구글에서 해고당해요. 그의 말에 따르면 평평한 지구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유튜브의 35%만 지구가 평평하다는 주장이 담긴 동영상이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동영상의 90%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영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엽기적이고 비상식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지구가 평평하다는 영상은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주장이고 근거가 충분한지와는 별개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긴 시청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영상이라는 거죠. 유튜브 알고리즘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영상을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영상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됐고 기존의 믿음조차 바꿔버리죠. 흥미로운 사실은 지구 평평설이 퍼지는데 유튜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리가 커지니까 유튜브가 이를 수긍하고 해당 영상의 추천의 비율을 낮춘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또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믿음도 일정 부분 거대 기업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믿음이 진짜 자신의 것인지 잘 따져봐야 되고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신의 진정한 주인이 돼서 주체적인 생각을 하면서 멋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고도의 집중과 무리 상태를 내분해서 더 멋있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무의식에 새겨 넣으셔야 될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 분야에서 차별화된 고도의 집중과 무리 상태를 만들겠다는 집념이 없다면 결국 타인의 의도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여러분의 집중을 뺏어가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시간과 집중의 에너지를 잘 지키시고 더 가치 있는 일에 몰입하시기 바랍니다.